제가 오늘은 캐나다 중학생 유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엄마들이랑 꼭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한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면 6학년 정도부터는 혼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특히 여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생각이 좀 빠르고 앞서 나가잖아요. 중학교 1학년은 이제 내신 관리를 안 하는 자율학년제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힘든 1년을 보내잖아요. 아무래도 A, B, C, D 이렇게 성적을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이제 힘들고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자유롭게 좀 토론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스포츠도 하고 미술도 하고 아트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중3이 될 때쯤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일단 이제 캐나다를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하고 아이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의견이 불일치하면 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뵀는데 아이는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보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집안들마다 사정이 있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반드시 부모와 자녀 두 분이서 꼭 의견의 의치를 보시고 가시는 게 좋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캐나다를 갔을 때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가 3년제잖아요. 캐나다는 고등학교가 온타리오주는 4년제예요. 저는 이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온타리오주를 첫 번째로 추천을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게 1순위인 것처럼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1순위는 온타리오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온타리오주에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토론토 대학 있죠, 요크 대학 있죠, 퀸즈 대학, 맥마스터 대학, 워털루 공대, 또 오타와 대학, 웨스턴 대학 이렇게 쭉 들어봐도 대학이 엄청 많아요. 대학을 해보면은 굉장히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컬리지도 엄청 많아요. 컬리지도 한 20개 정도가 있고 대학과 컬리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에게 맞는 진로를 결정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입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저에 대한 좀 어필을 하고자 하면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이제 광공부학과를 했는데 중등교사 자격증이 제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한 2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관리를 제가 직접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원장님은 한국 계신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가기 전에 학생을 만나서 관리를 시작을 하고요. 이 학생들이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한국인 직원분들도 있고 국제학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외에 학부모님들은 한국에 계시잖아요. 저하고 학부모하고 소통을 해야겠고 아이는 저하고 시차를 맞춰서 사실 때 현지에 물론 선생님 계십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들마다 선생님도 있고 각 도시에 또 각 학교에 국제부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저도 일반적으로 현지에 있는 유학원이라던가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그냥 말았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사실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개발해낸 어떻게 보면 관리 툴이 뭐냐면 제가 맡은 조교 학생들은 가기 전까지 제가 IELTS를 준비를 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를 가르쳤던 경험도 있거든요. 공부 가르친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기 전에 이게 유학 준비라는 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하셔서 12월에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가기 전부터 유학을 관리해줘요. 학생들이 가서 영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 영어를 잘 적응을 해서 현지에서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요즘에는 참 줌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관리비를 받지 않아요. 관리비를 받지 않고 학생들하고 정기적으로 줌 미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가서 만나게 되는 학생들, 또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줘서 캐나다를 가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잘 적응합니다. 그냥 아무 교육 없이 그냥 나가는 학생들과 저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학생들은 달라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 가서는 제가 첫 한 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 학생들을 많이 연락을 합니다. 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줌미팅도 하고 캐나다 학생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은 좀 밀착 관리를 하고요.
요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나면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부모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세요. 그래서 유학은 도착을 해서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중학생들도 가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본인이 캐나다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사전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에세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공부를 시키는 툴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캐나다에 있는 강사하고도 하는 툴이 있고요. 또 필리핀에 있는 강사, 저희가 또 섭외된 필리핀 강사하고 하는 공부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가지고 학생들 공부를 제가 지속적으로 봐주고요. 관리 비용이 없으니까요, 진짜. 저희 아이를 공부시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갔을 때 굉장히 잘 적응을 해요. 그리고 집안 만나서 아이하고 저하고 친해져야지만 현지에 있는 사감 선생님하고 잘 소통을 합니다. 저희도 소통하고 학생 소통하고 국제부동산하고 소통을 자주 하면서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캐나다는 입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 1년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계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계열이다, 법 계열이다, 아니면 생명공학 계열, 엔지니어, 이 계열을 정해주고요. 그 계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필수 과목들이 6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재수강이 가능한데, 그런데 캐나다 내신은 배운 과정에서 나오고 선생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학생 중에는 저는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학생도 있고요. 저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CEO가 되고 싶어요. 이래서 경영 쪽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요. 물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중복 지원도 가능해요. 이 부분이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부모님하고는 언제든지 빠르게 또 소통이 되고, 또 현지에 있는 또 현지 파트너하고도 소통이 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생활하는 것도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가 없고 별도의 가디언비가 없습니다. 보통 가디언비 막 6만 불 막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저희는 그게 따로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저와 학생과 부모님 3자 간에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누구나 학생들을 받는 건 아니고요. 학부모님도 저와 마음이 통하셔야 되고, 학생도 저와 뭔가 마음이 통해야지만,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조기유학은 믿음을 갖고 쭉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현지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가 혼자 1년 동안 오래 있으면 많이 힘든 것 같거든요. 직항으로 왔다 갈 수 있는 토론토에 있게 되면 대한항공을 직항으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 한국에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겨울에 2개월 와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 원하면 한국에 와서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또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 기간을 제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또 스케줄을 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중에 국제사립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거꾸로 또 내가 한 학기는 공립학교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럼 한 학기는 공립학교를 다녀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졸업장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한 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2024년 9월 학기나 아니면은 올 겨울에 가시는 분들 캐나다 조기학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실수록 영어를 미리 공부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고등학교 영어를 이제 해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0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야 되는데요. 그 영어 수업을 한국에서 미리 듣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지에서 이런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캐나다 입시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